다 참석해 주셔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패널 토의 주제는 한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K 사이버 보안 기술의 글로벌 표준 확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딱딱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앞서 발표 내용도 좀 중복될 수 있지만 가능한 조금 중복 안 되도록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국내 사이버 보안 기술이 국제 표준화, 특히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 처음 제가 염은열 교수님께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은 사실은 규제하고 연관돼 있어서 ITU 회원국 일부 회원국이 굉장히 우려하는 분야입니다. 표준을 왜 그러냐면 특별히 규제 자체를 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그 규제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그 17은 굉장히 신규 워크 아이템을 채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국제 표준 환경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ITU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게 4년마다 각 스터디 그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WTSA마다 하는 결의 2에 있고 그 앞으로 4년 동안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표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미리 회원국 간에 합의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장점으로 가질 수 있는 표준화 아이템들이 거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 한국 대표단이 주로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사이버 보안 국내 기업들이 표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그 표준을 제안할 때 이거는 스터디 97의 영무라 그래서 맨데이트에 박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얘기를 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반영했던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랄지 디지털 아이덴티티랄지 아니면은 이 프라이버시 인한싱 테크놀로지라 해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랄지 인공지능 보안이랄지 그다음에 메타버스 보안이랄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 보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전부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각 퀘스천이 12개가 있는데 12개의 맨데이트도 미리 합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상위 수준에서 넣었던 결의 2에 넣었던 부분을 전부 다가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퀘스천 10에는 앞으로 디지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는 디지털 신원 관리에 대해서 국제 표준화를 4년 동안 할 거고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할 게 아까 우리 FNS 밸류가 했던 인증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접근 통제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신원지각 관련되는 부분들 EU 규제에 의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거기다가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스터디 그룹에 가서 이 표준화를 할 때 신규 아이템을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ITU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표준화를 기고서를 많이 내고 표준화 국제 표준을 하려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진영이 있고 한국은 그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ITU의 역할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고 여하튼 영문에 그러니까 합의했던 영문에다가 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안 맞다면 그거를 거부하는 그런 진영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진영 간에 항상 신규 아이템을 이렇게 제안할 때 굉장히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현재 자기가 제안하는 분야가 거기 그 스터디 그룹의 그 결의 2의 영무에 포함되어 있고 각 퀘스천 그러니까 연구 과제에 그 영문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한국 대표단이 지난 2022년부터 2040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서 중요한 표준화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현재 넣어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갭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 막는 진영 입장에서는 딴 그룹에서 아니면은 딴 그 표준화 기구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중복이.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기술이 다른 그룹에서 이 그 현재 이 하지 않고 있다는 갭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이거하고 중복됐는데 이렇게 밝혀지면 그거는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표준화 과정에 특히 우리 기업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굉장히 많은 좋은 기술들이 가지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 국제 표준을 신규 오카이템을 성공적으로 제안해서 채택하고 최종적으로 국제 표준을 반영하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교수님. 표준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표준할 때 이런 전략을 가지면 좀 수월하게 국제 표준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김웅환 부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저희는 조금 다른 게 이제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이메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기술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많이 알려졌지만 표준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메일 보안에 대한 표준이 조금 이제 안 되어 있다 보니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갔던 거지만 반대로 이것도 저희가 그냥 들어갈 때 이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ITUT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합하는 그런 키워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타겟으로 일단 제안을 하였고 그러한 예시로 이메일 보안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 이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저희 퀘스천 그룹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심했는데 그걸 조금 더 돌려서 이메일 보안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이란 말로 바꾸니까 좀 아무런 반발이 좀 없었는 걸 봐서 저희는 전략 자체가 모든 분들이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피하고 표준을 제안했으며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 마음이 급하잖아요. 한 번에 모든 내용을 표준 내에 다 제정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조금 덜어내고 호흡을 길게 해서 이번 표준은 딱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이번에 제정한 표준을 가지고 또 후속 표준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서 저희가 길게 가져가며 반대로 이 기업은 이메일 보안에 있어서는 완전한 전문성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로 저희는 현재 몇 년째 가져가서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며 마지막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담스러운 그룹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와 약간 반대를 하는 진영이 러시아 페더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항상 처음에 제가 표준할 때는 정말 무섭고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마음가짐을 바뀌었습니다. 그냥 뭘 궁금해할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뭐를 걱정하지? 왜 무서워하지? 어떤 걸 희망할까? 그냥 터놓고 오히려 말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최고인 기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더 최고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 있어서 반대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기업이겠구나. 이렇게 마인드를 바뀌는 순간 표준 활동이 더 재밌어지고 다른 의견을 반영하니 더 나아진 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표준에 있어서 걸려야 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금도 이제 후속 표준을 제정할 때 훨씬 더 이전 첫 표준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퀄리티의 표준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FNS 밸류의 전승주 대표님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인증기 표준을 받으면서 국제 표준이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뭐 발표할 때도 이제 뭐 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도 다 있지만 워낙 말씀을 다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표준을 호기롭게 자체적으로 해외에 저희가 지사도 있고 해외에도 회사가 있다 보니 거기서 처음 도전을 했다가 이제 좀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방어하는 분들이 계셨고, 근데 이제 표준에 대한 제정을 뭐 여러 차례 보고 뭐 회의도 국제 회의도 다녀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용자들 즉 이 기술에 대해서 표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 공감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이제 이 표준 활동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이 좋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만 가지고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데 이게 어디 하나에 특정돼서 사용한다기보다 저희가 주 타겟으로 잡았던 시장은 인증과 보안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인증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단지 기술 하나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희 회사의 제 오만함의 생각이었던 반성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이 표준화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을 하면서 많은 이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정리해 가면서 많은 국가들 또 다른 뭐 많은 이제 기업들 또는 많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표준화라는 이 문서가 가장 필요하겠구나를 뼈저리게 느꼈고 그걸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인증의 기술이 개인에 대한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정보들이 각 국가마다 또 각 환경마다 다 다르다 보니 그 표준을 제정을 시키면서 이게 완성이 되는 시점부터는 기존에 많이 저희가 알려놨던 곳도 있었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국가에서도 저희 거를 또 많이 확인을 하고 이 표준에 대한 기술을 보고 연락을 하시고 지금 도입도 되어 있고 도입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개념 증명이라는 이제 사전 POC 단계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술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국제 표준이 저희의 가장 기업에서는 큰 성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거를 멘토링 해주신 염은경 교수님께 저는 감사의 인사를 가장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국제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의 일환에서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적으로 나가겠다고 생각이 되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일단 기업에서 대표님이 직접 표준을 진행하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업무도 많으시고 또 회의도 많으신데 직접 국제 회의에 참석하셔서 표준을 추진한다는 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주제는 표준화를 통해서 기업이 어떤 성과를 얻었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마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궁금할 겁니다. 뭐 국내 중소기업들이 표준이 왜 이렇게 필요하지? 기술만 잘 개발하고 잘 판매 잘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 이런 관점에 대해서 표준화를 진행하신 두 기업에서 어떤 성과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충환 부사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사업성이고 다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이라는 거를 이제 제정했다는 타이틀을 얻고 나서부터는 이 기술이 결국은 널리 상용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제 경쟁에서 파는 것보단 더 우위에 있구나라는 걸 인정받아서 저희는 그게 투자 유치 50억으로 현재 이어졌고 말 그대로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도 300억 이상으로 그 TTA의 지원을 받아 이제 공식적으로 기술 보증 기금으로부터 받아 저희가 이제 뭐 기술 사업 평가나 IPO에 대한 기회도 저희가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표준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이 표준이라는 그런 공신력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던가 표준을 활용한 진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 그대로 대기업의 한 곳만 이제 납품하는 그 레퍼런스 확보도 어려웠다면 한 곳에만 레퍼런스로 확보한다면 그 POC나 제품 도입에 문제가 없을 시 표준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이용해서 그 계열사들에 다 확장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연결까지 다 매우 수월하고 현재 공공기관은 이메일 보안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이제 표준 기반에서 통합 이제 사용하는 걸 이미 매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제 표준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숫자로 이어진다라는 점, 고객사 확보에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까지 확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메리트였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승주 대표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존에 이 표준을 만들기 전까지는 많은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역할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뭐 많은 POC도 필요했고 그 POC에 따른 정말 기술에 대한 방어가 잘 되는지도 필요했고, 근데 이제 표준을 받은 이후부터는 많은 곳에서 일단 이 표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더 이상의 많은 질문이 없어졌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효과를 봤습니다. 두 번째, 그 효과가 발생을 함으로써 기업에서는 당연히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많은 투자에 대한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익의 집단, 즉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고 이 기술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구조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보니 그런 활동을 많이 하지만 이 표준은 이익을 위해서 먼저 시작된다기보다 이익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표준이 저희가 이제 4월 17일 날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 변화들은 지금 현재 계약으로 이어져서 회사의 가장 큰 숫자로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제 표준을 통하면 그 기업의 기술력 강화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국내외 신뢰성이 쌓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드리면 틈새 시장을 노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국제 표준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사업에 수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실제 이런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러면 단계별로 애로사항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기업분들께 일단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뭐 짤막한 에피소드 형태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김충환 부사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표준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면서 본 게 이제 국제 표준 문서였는데 그 표준 문서를 보는 순간 대학교나 이제 대학원 때 논문도 한번 써본 경험은 있지만 정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들었을 때 그 표준 문서도 규격과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준수해야 써야 되며 워딩 하나하나가 모든 국가가 공용할 수 있도록 정말 찾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거를 모두 신경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핵심 인력에 대한 리소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큰 어떤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저희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을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는 대표님과 경영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추진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TTA로부터 어찌 보면 표준에 대해서 이제 앉아 계시는 이제 교수님과 마이스트로 명자님의 어떤 걸 지원을 받아서 저희는 그걸 넘길 수가 있었으며 또한 이제 표준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은 글은 잘 썼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정말 스위스 그 제네바에 있는 표준 회의를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의 그런 핑퐁적인 그런 부분과 분위기에 압도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걸 이제 풀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같이 가는 국가대표단 분들이 실시간에 대한 소통과 또 여러 가지 협조적인 측면을 통해서 조금 이제 위축되고 우려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냐는 마지막 고민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표준 특허라는 부분과 또는 표준 특허 IP를 이용한 뭐 투자라던가 다양한 뭐 기술 가치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는 어찌 보면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세 가지의 여러 애로 사항을 뭐 이제 전문가의 분들에 대한 그런 피드백 부분과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화적인 사업을 통해서 조금 이제 쉽고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성과까지 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승주 대표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의 표준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대표이사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표준을 하다 보니까 가장 저한테 이제 뭐 우스운 에피소드이지만 또는 고민이 됐던 거는 결국은 이제 회사의 비용, 돈이었습니다. 이 국제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잘 지원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의 범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저의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는 표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이제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 표준에 대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이 기술이 과연 이제 국제 표준에 대한 문서에 맞게 사용하는 절차와 이 워딩에 대한 이 문제점들이 솔직히 그에 대한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를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많은 걸 느끼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마 저희가 그냥 직접적으로 계속 도전을 했다 한들 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로 지금은 이제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고 또한 이제 그런 멘토링, 그런 가이드를 받으면서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각 대표님들이 표준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을 해야지 이 표준을 얻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응하고 사용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이긴 하지만 물론 그게 일부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옴을 저는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런 식으로 극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다음으로는 여몽열 교수님께 그 표준을 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에 좀 전달 또는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자원이나 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스터디 17 국제의장을 8년간 했었는데요. 2017년대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 표준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KT하고 현대자동차, 뭐 SKT 요 세 개 기업이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법으로 표준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표준화 문서를 제안할 때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그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 신규 아이템을 제안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의에 의해서 하거든요. 컨센서스.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나는 이 컨센서스 어떤 컨선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 그 그룹을 리드하는 이 라포처나 아니면 의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기회가 한 2번 정도 주어집니다. 한번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발표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우려를 수정한 문서를 이렇게 다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실패하면 그 다음 회의 6개월이나 뭐 1년으로 이렇게 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우수한 기술이지만 그리고 특허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국제표준 형식으로 바꿔주고 그 국제표준 형식에서 그 그룹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문서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이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뭐 자주 얘기하지만 TTA에 이 중소기업 표준 자문 그런 예산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 산전수전 겪은 그러니까는 모든 경우를 다 겪은 그리고 의사결정도 해봤고 그다음에 에디터로서도 이렇게 표준을 했던 개발도 해봤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면은 훨씬 더 그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국제표준에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패널 토의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청중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짧게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박성채입니다. 네, 저도 17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교수님 두 분과 이제 두 대표님들의 이런 활동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그 FNS 밸류와 기원테크가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이제 표준화 기획에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정말 잘 봤고, 근데 이제 앞으로 두 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제 거듭나시길 바라는데요. 그렇게 큰 기업으로 가서도 이런 표준화를 표준화 무대에 계속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또 그렇다면 어떤 성사진을 너무 이른 시기긴 하지만 가지고 계신지, 네, 그런 부분이 또 좀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은 기업 대표님하고 부사님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대표님부터. 네, 중소기업으로 시작하고 이제 기술 개발을 했지만 표준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표준 활동은 필요하다입니다. 기술 하나 개발하고 이걸로 사업을 발전시켜서 회사가 커진다 해도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회사는 도태되게 되어 있고 그 기술은 결국은 도태되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 표준화의 활동을 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도 필요한 상황으로 저는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환 부사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26년도에 하고자 했던 게 지금은 표준이 2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는 ITU만 참가하지만 실제로 메일 보안 말고도 확장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표준 기구에 참여가 가능하면서 서로가 표준 활동에 대한 교류를 하는 뭔가 팀을 한번 구성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하나의 저희의 핵심 기술이 여러 보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경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표준화 활동뿐만 아니라 표준화 활동 안에서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과연 이제 최근 기술과 최신 기술에 대한 트렌드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현재에 있어서 뭐 사업화적인 방향 여러 부분에 대한 측면도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현장에 계신 표준화 그 기업이든 기관이든 표준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 직접 듣기 때문에 저는 필수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청사진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팀을 키워서 확장해서 표준과 관련된 사람들이 결국은 전략기획의 1순위고 가장 먼저 이제 뛰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듣다 보니까 지금 멘티지만 조금 후에는 멘토 역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최진식 교수입니다. 세 분의 연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한데 말씀 중에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IPR 선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사실 표준화 기구는 먼저 선언을 해야 되는 맨덴토리가 있어서 하는데 IT는 여태까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그 오퍼레이션 매뉴얼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선언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선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전략이 좋은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ITU의 룰은 어떤 표준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신이거나 아니면 제3자가 어떤 그 표준하고 연관되어 있는 특허를 있다면은 그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ITU의 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FNS 밸류 사례도 첫 번째 발표할 때 우리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특허니까는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그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문서는 완성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제안한 상태대로 최종 표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이렇게 나중에 늦게 선언한다고 해서 ITU가 그 표준을 이렇게 안 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이렇게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기업 입장에서 어느 시점을 잡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시점을 잡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위험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면 초기에 선언하셔도 되고 그 위험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최종적인 표준이 완성이 나서 이제 표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돼 있고 그거에 연관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이 정확히 거기하고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선언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제가 어느 때 선언하라라고 이렇게 자문 드릴 수는 없지만 ITU의 룰은 그거고 그렇지만
자기가 표준을 이렇게 제안하는 시점에서 이 표준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제안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표준을 개발하다 보면 여러 국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준이 채택이 되고 나서 진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서 이 정확히 연관된 표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선언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IT의 룰을 잘 고려해서 각자 기업이 적절하게 시점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역시 같이 이렇게 우리 한국 스터디그룹 17 그 국내 연구반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자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회의할 때 이렇게 선언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시점을 좀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한테 의견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워킹 파티 3 회의 때도 원격 회의가 열렸는데 그런 경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기업이 지는 거다.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같이 결정을 해서 그 기업한테 이로운 방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IPR 확보를 위해서 표준화 기구별로 조금 시점이라든지 방식은 다르더라도 큰 틀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분들께서도 실제로 표준하고 IPR 확보를 위해서는 TTA 자문 서비스랑 동시에 특허 개발원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서 표준 전문가, 개발 TTA 전문가, 그리고 표준 전문가 3일체 돼가지고 진행을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패널 토의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됐고 너무 실질적이고 유익한 얘기들이 전달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짧게나마 저희 마무리해드리면 오늘 저희가 발표부터 패널 토의까지 실제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 표준을 어떤 전략으로 달성할 수 또한 표준 달성을 통해서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사례를 들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께 앞으로도 ICT 기업의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업 혁신까지 이끌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패널 토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일 오전 사이버 보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시 반부터 다시 전문가 세션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